자, 일단 첫 번째 페이지가 47페이지 10, 11, 12 질문 있는 사람. 아, 있는 게 있죠. 지우기는? 지우기 있어? 10, 11, 12 질문 없습니까? 자, 48페이지 13번부터 18번까지 18번 자, 48페이지 18번으로 갈게. 자, 한 가지 질문을 할게. 이 세 개의 도형은 합동이다 아니다? 문제는 충분히 읽어왔을 거 아니야, 그지? 합동일까 아닐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넓이가 같은 세 개입니다. 그죠? 이거 어떻게 합동이니 아니니? 합동일 수밖에 없지. 가로가 똑같으니까 세로가 똑같아야지 넓이 같으니까, 그지? 얘랑 얘랑 합동이겠니? 이거를 생각해줘야 돼. 굉장히 쉬운 문제인 줄 알고 딱 접근했다가 막히는 문제거든. 합동일까 아닐까? 당연하? 합동일 수도 있겠죠. 넓이가 똑같으니까 합동일 수도 있는데 무조건 합동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요거는 요 문제에다가 좀 적어놓자. 항상 합동인 것은 아니다. 합동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길이에 따라서. 그러나 무조건 합동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합동인 거 가지고 내가 가볼게. 길이를 측정하는 거야. 이놈의 가로를 A라고 놨대. 그리고 일단 얘를 B라고 놓을게. 그럼 하나의 넓이는 AB가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요 위에 있는 것도 가로가 A니까 세로가 당연히 똑같이 B가 나와야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래서 얘도 AB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조금 더 생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은, 그럼 당연히 넓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얘는 AB가 돼야 돼. 자, 그런데 문제는 요 길이가 얼마가 되니? 요거 합친 거죠? 그래서 2B가 되겠죠? 그런데 넓이가 AB가 되려면 가로의 길이는 얼마가 돼야 된다? 그렇죠. 2분의 1A가 돼야 되죠. 자, 그러면 어떨 때 합동이 되냐면 2분의 1A하고 B가 서로 같을 때, 즉 A하고 2B가 같을 때 합동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어.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거 때문에 세 개가 다 합동이라고 가지고 출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이제 만들려고 한대. 이거 끝났어. 전체 길이가 100이라고 했죠. 100을 다 사용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생각해보자. 여기가 2B, 2B, 2B죠. 그래서 일단은 6B라는 게 사용이 됐고, 그 다음에 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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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A죠. 그 다음에 2분의 1A, 2분의 1A니까 A가 더 사용됐죠. 그래서 4A 플러스 6B가 100이라는 식을 처음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괜찮지? 자, 그러면 주어진 거 가지고 이렇게 찾았고, 그럼 우리는 이 우리의 넓이, 전체 넓이잖아, 그지? 그러면 이 우리의 전체 넓이 결국 AB가 몇 개 있다? 3개 있죠? 결국 3AB. 이거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됐니? 자, 그러면 얘를 2로 나누긴 해야 되겠죠? 2A 플러스 3B라는 것은 50. 자, 그러면 요 식을 그냥 무조건 A나 B는 걸로 나타내지 말고 얘는 A 곱하기 3B하고 똑같아. 그러면 A 곱하기 여기서 3B라는 것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50이죠. 그래서 무조건 항상 식을 A는 B는 걸로 안 고쳐도 상관없다는 뜻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2A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0의 A. 자, 그러면 축의 방정식을 썼을 때 축이 얼마니? 축 x는 얼마? 위로 볼록일 거 아니야. 축 빨리 찾는 방법 아는 사람. 자, 이차함수. 다른 거 표준형 고치는 거 하지 마. 자, 물론 위로 볼록이 될 수도 있고 아래로 볼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얘는 축이라는 것은 x는 그럼 요 식에서 바로 축을 찾고 싶다. 꼭지점 x 좌표를 찾고 싶다. 그러면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되는 거. 2차항의 개수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마이너스 2a 1차항 밑으로 갖다 놓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축의 방정식이다. 요거를 하나 메모를 좀 해놓읍시다. 2차 함수는 축만 빨리 판단하면 돼. 다른 거 판단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2차항의 개수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4네. 그럼 4를 여기다 딱 갖다 놨어. 그럼 4분의 50이니까 결국 a 값이 2분의 25일 때 어떤 값을 가진다? 최대값을 가진다라고 되겠죠. 그런데 항상 얘를 찾았다고 해서 무조건 여기다가 집어넣을 필요 없죠. 여기다가 집어넣는 게 더 빠르겠죠. 그래서 이 식보다는 요 식에다가 집어넣어서 최대값을 찾는 게 훨씬 편하겠다. 자, 여기까지 적어놓으시고 2차 함수 축 쓰는 거 조금 잘격해. 2차 함수는 축만 알고 있으면 다른 건 알 필요 없어. 앞에 나오겠지 않나 이거? 안 나오네 여기? 2차 함수인데? 자, 48페이지 일단 18번 한 문제만 질문받았습니다. 또 다른 문제 질문 있으면 얘기하고. 다른 문제 없습니까? 49페이지 넘어가 되나 그럼? 49페이지 이거 치운다. 49페이지에서 풀어봤으면 하는 문제 번호를 불러봅시다. 번호 불러올래? 7번? 7번, 4번. 일단 먼저 나온 7번부터 갈게. 자, 7번은 뭔지 봅시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우리는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키라고 했네. 그러면 생각해보자. 꼭지점의 방금, 요 꼭지점의 좌표, 꼭지점 x 좌표는 얼마니? 상현아? 아까 전에 축 생각하면 됐죠? 2, 그렇지? 2, 콤마. 이 집은 얼마 나오지? 4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4죠? 자, 그러면 이 평행 이동에 의해서 꼭지점이 바뀌는 걸 생각해보자. 식으로 풀 필요는 없겠죠?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이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3만큼 가면 마이너스 1 되겠죠? y축으로 2만큼이니까 여기서 2만큼 가버리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꼭지점이 이렇게 바뀌네. 자, 그러면 2차항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요거의 꼭지점을 가지고 식을 먼저 세우겠죠? 그럼 얘는 y는 x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x제곱 2x 마이너스 1 이렇게 식이 만들어졌네. 괜찮지? 됐죠? 자, 그럼 두 번째 이렇게 되면 y는 mx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겠대. 자, 그러면 이 함수가 어떻게 있겠대? y는 mx가 이렇게 되겠대. 얘가 y는 mx야? 그러면 이렇게 돼서 여기가 p래, 여기가 q래. 자, 그런데 이 pq의 중점 딱 가운데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은 얘가 0,0 이렇게 그림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중점이 원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첫 번째 연립을 하겠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mx. 자, 그런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m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의 x좌표를 알파 콤마 여기를 베타 콤마라고 이렇게 놓으면 연립했을 때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가 되겠다는 뜻이죠. 그러면 요거의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 자, 그래서 중점이
여기 x좌표로 보면 0이야. 그래서 중점 2분의 x좌표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했을 때 그 x좌표는 0. 그래서 결국 두분의 합이 0이네. 그러면 두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m. 얘가 0. 따라서 n 값은 2가 되겠죠. 이런 그림 해석으로도 할 수 있겠죠. 물론 그림 해석이 없어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기하는 거의 다 그림으로 조금 판단하면 좀 쉬울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이 존재하니까 그런 정도로 해주면 되겠죠. 우선 요거 4번 그림 그려봤니? 안 그려봤지. 그 다음 4번이죠. 7번 다음에 4번. 물론 그림을 안 그려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 식을 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두 종류가 있는 것은 조금 알 수 있겠지? 자, 그림을 보자. y는 x로 바꿨을 때 x-a인데 그럼 x축과의 교점이 0하고 a죠? 그런데 a는 양수라고 되어 있죠? 그럼 첫 번째로 그림이 여기에 0, 여기에 a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첫 번째 그림. 그래서요 여기 꼭지점의 x좌표가 뭐가 되겠니? 꼭지점 x좌표. 그렇지. 요거의 딱 가운데잖아, 그지? 딱 가운데. 축은 항상 가운데. 그러면 2분의 a, 2분의 a 집어넣으면 2분의 a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 됐죠? 자, 그러면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a라고 하고 b라고 이렇게 하겠대. 그 다음에 꼭지점을 이렇게 c라고 하겠대. 자, 그랬을 때 이 ABC 삼각형이 그림상은 안 맞지만 정삼각형이래. 자, 정삼각형에서 질문해볼까? 한 변의 길이를 K라고 놓을게. 저쪽에 A가 사용됐으니까. 그랬을 때 높이. 정삼각형의 높이 공식은 무엇입니까? 한 변의 길이가 K일 때. 뿅? 2분의 루트 3K. 넓이 공식은? 동현이? 아니, 그냥 숫자와 K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지. 그 말고 4분의 자, 이거 필기해 놓습니다. 고3 끝날 때까지 나오는 공식이니까 잘 기억합니다. 한 변의 길이가 여기에 A가 사용됐으니까 다른 거 잡았어. 한 변의 길이가 K일 때 정삼각형의 높이는 2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 넓이는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의 제곱. 그러면 바로 구할 수가 있겠군. 자, 그러면 비교를 한번 해볼게. 한 변의 길이가 지금 뭐냐면 A인 정삼각형이야, 그지? 그럼 나는 이 정삼각형의 넓이를 가지고 하고 싶대.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라는 것은 4분의 루트 3 하고 한 변의 길이가 A였으니까 A제곱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2분의 1 곱하기 밑변 A 곱하기 높이. 자, 동현이 한 번 더. 높이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니? 아니 이 점의 좌표를 보고 다시 그렇지. 왜냐면 얘가 만약에
1,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1, 마이너스 3이면 변의 길이는 9, 반대인 3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4분의 a제곱 이렇게 풀어버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양수니까 a제곱 4 없애죠? 그러면 한 변의 길이 a라는 것은 2루트 3.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괜찮죠? 잘 기억을 해둬야 돼. 정삼각형의 높이, 그 다음에 넓이. 페이지 또 있습니까? 잠깐만. 49페이지 1번 한번 보자. 어떻게 바로 맞췄어? 자, 1번 간다. 자, 물론 식을 세워서 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객관식일 때 조금 빨리 풀어야 되는 공식이 있겠죠. 요거는 역연산이라고 기억해두면 편하죠. 물론 우리는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몰라. a로 놓고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3 이렇게 한 다음에 x 대신에 쟤를 집어넣어서 해도 괜찮죠? 자, 그런데 우리는 요 식에 두근했을 때 그 근은 x입니다. 자, 항상 fx가 뭐라고 주어지고 f의 괄호 안에다가 좀 복잡한 식이 나왔대. 그러면 우리는 그 복잡한 식을 가져오는 거야. 3분의 x 마이너스 1을 딱 가지고 와. 그리고 나서 원래 근을 적습니다. 마이너스 5, 3. 자, 그러면 역연산이라는 것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양변에 3을 곱하겠죠? 그래서 x-2라는 것은 마이너스 15,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빼져 있으니까 양변에 2를 더하는 겁니다. 그럼 x는 마이너스 13, 11. 그래서 실질적인 두 근은 마이너스 13하고 11. 역연산으로 구하는 것도 조금 기억해 놓자. 객관식일 때 조금 빨리 할 수 있는 거라서. 저번에도 한번 역연산이라는 말을 하긴 했지만 활용되는 거를 조금 덜 했기 때문에 이건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본가? 자, 그럼 다 됐나? 이렇게 무조건 맞았다고 그냥 넘기지 말고 좀 빠른 풀이 있는 거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좋아요. 자, 이제 대망의 50페이지랑 51페이지에 와, 어려운 문제가 너무 많죠? 다행히 1등급이라고 표현된 게 3개밖에 없긴 한데 나머지 문제도 되게 어려워. 쉽지 않아. 14번도 어려운 거고 그다음 또 어려울 만한 게 뭐가 있을까? 21번도 12되게 복잡한 거고 20번은 또 원가 정가 이런 쪽으로 나와서 조금 우리가 원래 싫어하던 문제 거석지나 이런 거 포함해서 자 50페이지 하나만 먼저 불러봐. 13번 먼저 나왔다. 자 13번인데 너희가 이 문제를 쭉 읽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이 문제상에서 핵심이 될 만한 키워드에다가 밑줄 한번 쳐볼래? 책에다가 선생님이랑 비슷한 걸 한번 비슷한지 아닌지를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시험 문제 풀 때는 어떤 단어 사소한 것 같지만 어떤 단어가 있을 때 그게 이 문제를 푸는데 핵심일 수도 있고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거 있으면은 기출문제 풀 때 일단 밑줄 정도를 쳐놓고 해야 나중에 봤을 때 이거 생각했다 이거 생각 못했네 이렇게 검토할 때 조금 필요해서 그래. 어떤 부분이 중요한 말을 내포하고 있을까 그 놈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이 틀려지는 거구나 여기.
불러볼래? 자연수비 자연수비. 그렇죠. 실수에 실수엔. 이거 아닙니다. 태연아, 다른 데 찾은 거 있니? 없어. 와, 왜 참여하는 거야? 여기 자연수 B는 중요하다고 찾아놓고 여기서 자연수 M은 왜 안 찾아? 이거 두 개 때문에 달라져. 요거 두 개에다가 빨간색으로 밑줄을 다치자. 자, 여기까지 하나 딱 끊어볼게. 이거는 지금 두 개의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 거야. 첫 번째는 이 위쪽은 자 변수를 봐봐. A가 있고 B가 있죠? 그러면 굳이 따지자면 X축이 A축이 될 것이고 Y축이 B축이 되는 거야. 그런데 요 함수값 자체가 지금 자연수인가? 그런데 두 번째 문제를 봐봐. 얘는 M이라고 돼 있고 얘는 N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굳이 표현하자면 X축이 M축이 되고 그 다음에 Y축이 N축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 X값이 자연수예요. 자, 요거 변수를 좀 잘 봐야 돼. 자, 그러면 자 축의 방정식이 뭐니? 2차항의 개수에 마이너스 2를 곱하니까 2 돼버리죠? 그럼 여기다가 갖다 놔버리면 A 값이 얼마일 때 되는 거니? A 값이 2분의 1이면 4분의 1이 되겠죠? 자신 있게 대답해. 자, 그러면서 위로 볼록이 되기 때 일단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일단 여기가 최대가 되겠네. 자, 그러면 최대 얼마인지 4분의 1을 집어넣어보는 거야. 직접 집어넣을게. 집어넣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16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8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16분의 35. 자, 이거 산수 계산해봐. 여기까지 딱 적어놓고 얼마 나오는지. 자, 저 그래프를 한 번만 더 그리면 되거든? 통분해서 계산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얼마? 응? 이렇게 계산하니까 얼마? 분수 4분의 9? 자, Y값 치역이 자연수여도 됐지? 4분의 9가 자연수가 아니죠? 그럼 4분의 9보다 작은 자연수가 M1이 되겠네, 그지? 그래서 4분의 9가 2. 얼마 얼마니까 우리가 찾는 M1은 2가 되겠죠? 이렇게 바뀌는 거.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도 마찬가지죠? 위로 볼록이 되겠죠? 자, 그런데 얘도 똑같이 마이너스 2 곱해서 2로 나눠주면은 여기도 M값이 4분의 1일 때야. 자, 그런데 요번에는 X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자연수야. 그러면 4분의 1보다 큰 자연수가 1이고 2고 3이고 이렇게 무수히 많겠죠? 그럼 1을 집어넣었을 때는 요 높이고 2를 집어넣었을 때는 요 높이고 3을 집어넣었을 때는 요 높이고 점점점 작아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가장 큰 것은 최대값은 1을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M2라는 것은 M값에다가 1을 집어넣은 값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 그치? 그래서 얘는 2분의 3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결국 M1 여기 있죠? M2 여기 있죠? 그래서 곱해버리면 3이라는 답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또? 번호? 8번. 잘 생각해줘야 돼.
양수, 정수, 실수 이런 말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8번에서는 한 개의 주사위를 4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대로 A, B, C, D라고 하겠대. 자, 그러면 A, B, C, D라는 것은 일단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되겠다. 이런 정도에서 여기가 다 끝나죠. 그 다음에 이참수라는 게 하나 있고 직선이라는 게 하나 있겠네. 이거에 대한 어떤 관계를 설명한다라고 했네. 자, 그런데 일단 기억 자체는 이참수 얘만 놓고 보는 거야. 딴 걸 놓고 보는 게 아니야. 그래서 기억은 요 이차함수를 가지고 하겠네. x축과 만나도록이네. 자, 그러면 x축과 만난다라는 것은 y에다가 0 집어넣죠.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d. 자, x축과 만난다라는 것은 이차함수 아래로 볼록이 이렇게 만나도 되고 이렇게 만나도 상관없겠네. 그럼 우리는 뭘 써야 되겠다? 판별식을 써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실근을 가진다는 뜻이야. 그래서 판별식 D가 0 이상이라는 걸 써줘야 되죠. 첫 번째. 자, 그럼 판별식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4AD 얘가 0 이상. 자, 그럼 생각해볼까? A를 묶여지죠? 아니, A 자연수네? 얘 넘긴 다음에 4로 나눠버리면? 아니, 그 4로 나눌 필요 없네. A, 4D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D 값이 1이면 얘는 4가 되죠? 그러면 A 값은 4, 5, 6 맞죠? 잘못된 것 같은데? 없나? 3개나 나오는데? 2면 얘는 8. 그럼 A 값 존재하지 않았죠? 그래서 얘는 2개가 아니라 3개. 기억은 틀렸네. 첫 번째. 됐음. 자, 그 다음에 잘 봤더니 이차함수랑 직선이 있고 그거를 연립해 놓은 식이 또 이거야. 그래서 요거는 한 문제로 판단해도 상관없겠네. 자, 그러면 이차함수하고 직선이 일단 니은 디귿을 한 번으로 해석해볼게. 한 번. 자, 그러면 연립한 식을 가져오자. 디귿에서 연립한 식이 돼 있죠?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x 그다음에 플러스 ad 마이너스 bc 는 0. 자, 일단 니은 해석에서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판별식을 쓸 수밖에 없죠? 판별식 썼을 때 무조건 0보다 커야 될 거야. 그래서 니은 쪽에서 판별식 d를 쓸게. 자, b제곱이죠.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4ad 그 다음에 플러스 4bc 정리해보자. 여기까지 정리하면은 얘가 a-d의 완전 제곱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플러스 4bc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완전 제곱식이니까 ad가 서로 같을 때 0이 될 수도 있어서 0 이상이야. 그런데 얘는 무조건 1부터 6까지 자연수만 들어가니까 플러스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무조건 영수라고 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니은은 참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쌤이 얘기했던 축만 생각하면 돼. 디귿 아래로 볼록일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런데 축이 여기다가 마이너스 2 곱해서 여기다 나눠주니까 얘가 2분의 a 플러스 b야. 자, 축 자체가 양수야. 그러면 축 자체가 양수란 말은 뭐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x축이 존재하고 여기에 y축이 존재하고 축이 0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그래서 그래프 자체는 어떻게 아래로 볼록이 될지 모르겠지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무조건 가졌죠? 그러면 그래프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둘 다 양수일 수도 있고 하나는 0이고 하나가 양수일 수도 있고 하나가 음수고 하나가 양수일 수도 있고 어떻게든 무조건 적어도 하나의 양의 실근을 가지겠죠. 그래서 이것도 참 디귿 해석이 조금 어려운 거니까 별표를 좀 쳐놓자. 축 하나만 가지고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복잡하죠? 전부 다 미지수만 들어있으니까. 이 참수는 2차 방정식, 그 다음에 2차 부등식 전부 다 연관성이 있는 거니까 잘 생각을 해두고 혹시 또 더 있습니까? 11번 하고 14번. 자, 좀 해석을 되게 쉽게 해줄게. 자, 앞으로 수원, 수투, 수학 1, 수학 2 넘어갔을 때도 이런 문제가 생각보다 많거든. 일단 시키는 대로 하고 가면 되는데 서서연이 봤을 때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라고 생각하니? 문제를 읽고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뭘 해줘야 되겠니? 찾아낸 건 혹시 있어? FT 그래프가 조사때 2차 방정식이 있네? 블라블라블라.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무슨 말이 중요하니? 상현아, 정찬아, 왜 그래? 했잖아. 못 잤어? 밤새서 노느라 못 잔 거야? 혹시? 그건 아닐 거냐. 자, 요 문제 핵심은 요거죠, 충분. 자, 짝수 판별식이니까 4분의 D만 딱 쓰면 되겠네. B 프라임의 제곱. 그러면 F 제곱이라고 할게. 마이너스 H니까 마이너스 F 는요. 그러면 결국 FT가 0이든지 또는 FT가 1이든지 여기까지는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생각해봐. 항상 양변에 어떤 것들이 존재한대. 그럼 우리는 무조건 함수로 해석하는 거야. 자, y는 ft 그려져 있잖아, 그치? y는 0, y는 0이 의미하는 것은 x축입니다. 그러면 이 ft와 이 x축과 이겼죠?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여기서 4개가 나오는 거야. 그럼 또 여기는 y는 ft, y는 1. 그럼 y는 1, 높이가 여기라고 했잖아. 이렇게 닦으면 하나, 둘, 셋. 그래서 여기서는 3개. 그래서 전체 7개 나온다라고 할 수 있겠죠. FT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프가 나와 있어도 식을 하나, 둘, 셋, 4개를 해야 되잖아. 하기가 힘들므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조금 빨리 할 수 있는 거야. 모든 걸 함수로 해석하는 거야. 방정식을 함수로. 그러면 조금 괜찮지 않을까. 14번은 왜 다들 안 한 거야? 이유가 있을까? 선생님 생각해봤어? 안 풀었는데? 동현이도 하나도 안 풀었는데? 왜 출발 안 했을까? 했어? 미치수가 A, B밖에 없는데? 얼마나 어려울지 가보자. 자, 일단 문제 봤을 때 서로 다른 두 실수 이런 정도가 하나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두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인데 둘 다 아래로 볼록. 근데 1차항의 개수와 상수항이 바뀌어 있는 거야, 그치? 뭔지 모르겠네. 근데 두 번째로 중요한 핵심은 최소값이 같을 때. 이거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은 꼭지점에 y 좌표가 같다. 이런 정도는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세 번째 우리가 구하는 거 교점의 좌표. 와, 그럼 뭐 어떻게든 연립은 확인해야 된다는 뜻이네, 그치? 중요한 거는 달라지면은 불안해져.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 근데 지금 이차항의 개수가 둘 다 뭐니? 1이죠. 이차항의 개수가 이차 함수에서 결정하는 것은 뭘 결정하냐? 중3 때 배웠습니다. 기울기. 기울기란 말은 1차 함수에서만 쓸 수 있어. 2차 함수부터는 저 x제곱의 개수를 비례상수라고 얘기합니다. x제곱의 개수가 이 그래프를 결정하는 게 어떤 걸 결정하지? 태영이 정신 바짝 차려. 2차 함수 할 게 너무 많아. 만약에 y는 x제곱과 y는 2x제곱은 그래프가 다르겠지. 그렇지, 폭 이렇게 돼 있는 거 그지?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지는 거잖아 그지? 근데 폭이 똑같아. 그거 하나 잘 생각해도. 자, 나중에 굉장히 큰 힌트를 하나 줄게. 수능형 문제 4번을 풀기 위한. 자, 여기다가 14번에다가 이렇게 딱 해놓자. 수능형 4번 문제를 푸는 핵심과 얘는 동일합니다. 자, 그럼 일단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안 할 수밖에 없어. 최소값이 같대. 그러면 얘가 어떤 이런 놈을 가질 거고 얘가 어떤 이런 놈을 가진대. 그러면 이 높이 자체가 지금 서로 같다는 뜻을 의미하죠. y좌표가 동일할 수밖에 없죠. 그럼 꼭지점의 y좌표를 구해줘야 돼. 그래서 첫 번째 꼭지점 얘는 x좌표가 뭐니? 형이라 정신 차려. 마이너스 2 곱해서 나눠주면 꼭지점은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겠네 그지? 됐죠? 자, 그럼 집어넣어보자.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2분의 a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플러스 b.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는 마이너스 2 곱해서 나눠주겠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b 코마로 바뀌겠죠 당연히? 집어넣으면 4분의 b제곱 마이너스 2분의 b제곱 통분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b제곱 플러스 a. 자,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y좌표가 동일하다 했으니까 요거와 요게 서로 같다라고 놓을 수밖에 없죠. 자, 일단 서술형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풀 필요 없어. 자, 모든 항에 마이너스 4를 곱하자. 마이너스 4를 곱했더니 a제곱 마이너스 4b는 b제곱 마이너스 4a 넘기죠? 요거 하면 a 플러스 b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 얘 넘어오면 4로 묶으면 a 마이너스 b는요. 그래서 a 마이너스 b로 묶으면 a 플러스 b 플러스 4는요. 자, a, b가 같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요식만 성립하겠죠. 그래서 따라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 자, 1차적인 풀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점의 좌표를 찾아야 되겠대.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갈 거고 얘가 이렇게 올라갈 거래. 근데 얘가 이렇게 올라가겠네. 폭이 동일하기 때문에 얘와 얘는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 얘와 얘도 만날 수가 없어. 그럼 교점의 좌표 요게 어떤 거 P, Q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떤 두 함수, 어떤 두 그래프 자체가 교점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항상 해야 되는 게 연립을 해야 되겠죠. 서로 같다를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두 번째는 두 번째 풀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x제곱 플러스 bx 그 다음에 플러스 a. 자, 그러면 사라지죠? 넘어가네. 그러면 a-b의 x라는 것은 넘어가니까 a-b의
B. A, B는 같지 않죠? 그래서 X좌표. 교점의 X좌표가 1인 거야. 그래서 P, Q라는 것은 1, 여기에 집어넣든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를 활용하면 얘가 1, 마이너스 3 이렇게 딱 나오겠다. 식으로 하니까 너무 복잡하죠. 시키는 대로 미지수가 있어도 그냥 시키는 대로 한번 해줘야지 뭐. 하다 보니까 뭔가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걸 좀 생각하면서, 물론 일품이니까 좀 힘들어. 그렇지 해야지 뭐. 자, 끝난 게 아니야. 아무데나 공간이 조금만 있다면, 자, 높이가 똑같았잖아, 그지? 이렇게 했었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A였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B였죠? 자, 요 간격하고 요 간격이 똑같다는 거 하나만 저기다 그렸으면은 요 표현만 해야 되죠. 그래서 교점의 X좌표라는 것은 요거 두 개의 중점이라는 것을 꼭 생각해줘. 요거는 팁으로 이차함수 할 때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겁니다. 중점이라는데요. 일단 50까지는 풀이가 된 것 같네. 또 있습니까? 자, 그러면 유형 4까지 좀 어렵지만 미지수가 있더라도 좀 겁을 내지 말고 한 줄씩 중요한 키워드를 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조금 하는 연습을 했으니까 51페이지를 조금만 더 틀린 거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풀이를 또 해줄게. 자, 그래서 51페이지는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또 하자. 이제 생각의 폭을 조금씩 넓혔으니까. 자, 17번부터 가볼게. 사실 대략적인 가닥은 잡았는데 그렇게 해도 조금 쉽지는 않죠? 자, 두 가지를 조금 생각을 해보자. A라는 범위를 요거일 때 최대값을 J라고 하고, 그 다음에 A값의 범위가 는이 붙어있는 뭐 이렇게 했을 때 최대값을 HA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자, A라는 미지수도 힘든데 K라는 어떤 숫자의 변수에 대한 숫자를 집어넣고도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네. 자, 그러면 얘가 변역이라고 합니다. 범위라고 할게. 범위 자체에 미지수가 있을 때 무조건 그래도 그 간격은 항상 주어질 거거든. 그래서 기준을 잘 봐야 돼. 일단 요 2차 함수 축을 딱 봤을 때 x값이 3일 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x값이 3일 때. 그죠? 자, 그러면 3 차이 나는 범위야. 그러면 꼭 먼저 기준을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간격이 똑같을 때를 먼저 생각해 줘야 돼. 그러면 잘 봐. 요 간격이 3 차이나. 그런데 간격이 똑같을 때 요 범위는 2분의 3이 되고 얘가 2분의 3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3일 때, 여기가 2분의 3일 때, 여기가 2분의 3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9일 때, 그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서 요 높이가 똑같아지는 거야. 요것만 머릿속에 하나 딱 두면 되거든. 자, 그러면 그러면 요거 말고 요거보다 조금 이쪽으로 갈 때랑 조금 이쪽으로 올 때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만약에 A가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3이 이쪽에 있겠대.
그러면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A에서부터 A 플러스 3까지.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이쪽에 존재하고 A 플러스 3이 만약에 이쪽에 존재한다면 이렇게 끊고 이렇게 끊었을 때 그래프 자체는 축이 여기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최대값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잘 봐. 요 흰색 점선이 2분의 3이야. 그러면 A가 2분의 3보다는 작을 때는 여기가 최대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A가 2분의 3이면 A가 2분의 3으로 똑같으면 얘가 최대라 해도 되고 얘가 최대라 해도 상관없어. 그래서 A가 2분의 3 이상이면 물론 여기 부분이 최대가 되어도 되고 여기가 최대라고 할 수 있으니까 여기가 최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요때 요 최대값이라는 것은 GA라고 했죠. 근데 GA라는 것은 요 식에다가 A를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FA. 그 다음에 요때 최대값은 HA라고 뭐 정했는데 그치? 그런데 X값에 뭐 집어넣은 거냐면 F에 A 플러스 3을 집어넣은 게 최대값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됐니? 자, 그러면 일단 얘는 신경 쓸 필요 없어. GA라는 것은 FA니까 X값 대신에 A를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10이라고 이렇게 딱 나오는 거고, 그런데 물론 X 대신에 A 플러스 3을 다 집어넣어도 되는데 얘가 X 인수분해가 안 되는구나. 어쩔 수 없네.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6 A 플러스 3 플러스 10 얘가 HA가 되겠죠. 있나? 촬영 중인가? 그렇지. 됐어. 자, 그러면 GA도 구했고 그 다음에 HA도 구했죠? 그런데 우리가 구한 K 값은 뭐냐면 여기서 K 값이 2분의 3으로 결정났어.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얘는 결국 뭘 구하라면 G의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플러스 H의 3을 구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G의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30은 됐죠? 9 마이너스 18이죠? 그러면 28, 27, 30. 그 다음에 여기서 H의 3 30하면 6의 제곱이니까 36. 그 다음에 마이너스 36 플러스 10. 그래서 N은 10.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두 개 더하면 47. 자, 항상 기준은 똑같을 때, 높이가 똑같을 때 기준을 내줘야 돼. 정말 어려운 문제죠. 천천히 적어봐. 풀이를 들어도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걸 왔다 갔다 이렇게 이 범위를 엄청 많이 해줘야 돼. 그래서 이 함수는 두 가지가 어려운 게 있는데, 저렇게 범위를 주어졌는데 범위에 미지수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축을 결정하는 x의 개수에 미지수가 있을 때, 그때 두 가지가 이렇게 끊어서 다 해줘야 돼서 어렵습니다. 질문 된 것 같습니다. 잘 적어놓고 다 적은 것 같으면은 다음 문제 질문 받을게요. 오답은 하니? 도현아? 틀린 거 오답. 여기다 붙이는 거.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 안 했었어? 그래? 딴 반은 오답노트 다 있는데 너희 오답노트 없나? 자, 이것도 줄게. 자, 문제는 적을 필요 없습니다. 항상 그날 틀린 거 오답은 해와야 되는데, 자, 이렇게 돼 있죠? 대략적으로 생각해서 공책 너무 아끼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정도만 풀어. 풀 때 문제 있는데 나는 만약에 15번을 틀렸다. 그러면 이렇게 풀이 밑에 적은 거 가려놓고 그냥 이렇게 풀어보면 돼. 이해되지? 문제를 다시 적고 할 필요 없어. 그래서 오답노트는 항상 해와서 다음 시간에 검사를 맡을 테니까 하고 나서 나중에
프린트를 요 부분에서 또 틀렸던 거는 딱딱 씹어내서 한 번 더 풀고 좀 두 번 오답 하게 되는 거니까 자기 스스로 오답을 한 번씩 해와야 되겠죠. 다음 번호 얘기해볼래? 20번. 자, 우리가 정보가 안 되는 거석시랑 뭐 이런 것들 중에 소금물, 원가, 정가 이런 문제들이 이해가 조금 힘들죠. 자, 먼저 요거 하나 들어볼게. 뭐가 최대가 되는지만 먼저 판단하면 돼. 하루 판매 수익이 최대. 자, 그러면 이걸 먼저 알아야 되겠지. 판매 수익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느냐. 판매 수익은 뭐니? 수익금? 수익금은 뭐에서 뭘 빼는 거니? 그거부터 알아야 되는데. 총 판매. 그런데 판매하는 데 들어간 비용, 판매 비용. 그러니까 그걸 팔기 위해서 내가 사람을 고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그걸 진열하는 진열장도 사야 되고, 그런 비용들을 뺐을 때 수익이 나는 거야. 자,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거야. 총 판매액이라는 것은 뭐냐면 뭐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거 이런 거? 1,000원 하는 그럼 정가라고 얘기할 수 있죠? 곱하기 개수. 여기서 이걸 빼는 거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없겠네. 그래서 판매 수익 저게 최대가 되도록 하시오라고 그랬네, 그치? 자, 그러면 식을 세워줘야 되는데, 자, 1,000원 하는 과자를 하루에 500개씩 팔겠대. 근데 여기가 좀 어렵습니다. 요거 가지고 여기서 요거 가지고 생각하는 게 힘들어. 식을 세우기가. 자, 만약에 정가가 인상하는 것만 생각할게. 올라가는 거. 그럼 개수는 줄어드는 거죠. 10원 인상하면 20개 줄어들고, 그럼 10원 더 내려갔대. 20원 인상하면 20개 더 줄어드네. 그럼 40개가 줄어들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요런 걸로 생각했을 때 또 내려가면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면 변수를 둬야 돼. 원래 얼마였죠? 1,000원이었죠? 그러면 1,000. 올라가는 거야? 몇 개씩 차이 나는 거니? 10원씩 차이 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플러스 10A1씩 차이 나는 거네.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그러면 개수가 500개를 원래 판매했어야 돼. 그런데 줄어드는 게 20개씩 차이로 줄어드는 거야. 근데 요 놈에 따라서 요 놈도 같이 결정나는 거니까 마이너스 20A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 돼.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요거. X개를 판매할 때 드는 판매 비용이 얘래. 그러면 얘는 개수에다가 350을 곱하고 플러스 3,000원을 해야지 어떻게 들어가는 인건비나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야. 근데 개수가 뭐니? 요 놈이죠. 그래서 요 뒤에 들어가는 것은 빼기 350. 그래서 개수를 가져와서 500 마이너스 20A 하고 플러스 3,000. 이렇게 식을 세워줘야 되겠네. 자, 정리 한번 쫙 해봅시다. 자, 기본 논리부터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줄어들고 늘어나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 이걸 A에 관한 2차 함수 쪽으로 생각해서 쭉 식을 정리한 다음에 뭔가 탁 찾아야 되겠죠? 식을 정리를 해놔봐. 얼마나 나오는지. A제곱은 얘밖에 안 나오는데? 5,000 2만 마이너스 15,000. 벌써? 이렇게 몇 A이 나오니? 마이너스 8,000A. 오, 빨리 구했네. 그래, 상상은? 상상은 필요 없어.
필요 없죠. 왜? 우리는 과자 한 개의 판매 가격만 알면 되지. 그래서 A 값이 얼마인지만 찾으면 돼. 그럼 얘를 축을 썼다고 생각해보자. 이 위로 볼로 갈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가 최대가 되겠네. 그 판매 수익이. 그러면 A 값을 우리는 구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그럼 뭔가 안 되는데? 이거 플러스 8천인가? 마이너스 8천만 안 돼? 그리고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400이지. 마이너스 20이네. 그러면 A 값이 마이너스 20일 때 최대를 가진다. 그런데 우리는 찾는 게 뭐라고? 판매 가격이죠. 판매 가격이니까 여기에다가 얘를 딱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럼 1000 마이너스 200이니까 결국 800원. 상수함은 구할 필요 없는 거. 좋은 전략이죠. 모든 식을 다 끝까지 정리할 생각은 하지 말자. 필요한 부분만 쏙쏙 빼놓으면 되니까. 안 되는 거? 야, 19번 어떻게 했냐? 서선 19번 어떻게 풀었어? 아니, 이거 대충만 불러. 19번. 닮은. 자, 동현이는? 닮은. 자. 그래. 이거는 개가지이구나. 서술형을 위해서 닮음을 쓰는 거는 생각을 잘했습니다. 한 가지만 팁을 더 줄게. 19번을 가볼게. 새로운 팁을 가져가 볼게. 물론 닮음 쓰는 거를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발음 방법은 뭐가 있느냐 꼭 기억해 두면 거의 한 20초 안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자, 일단 이 직사각형, 어떤 삼각형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 무조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일단은 밑변의 길이가 10이래. 자, 이렇게 됐을 때 높이가 5래. 자, 그럼 우리는 닮음을 쓸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하고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하고 닮음을 쓸 거야. 그런데 높이 대 밑변이 1대2이므로 요 높이 대 요 밑변도 1대2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변수를 뭐로 놓느냐에 따라 다 다른데, 변수를 나는 얘를 x로 놓고 얘를 2x로 놓을게. 그냥. 그러면 전체 5에서 x를 빼는 거니까 요 길이가 5-x가 되겠죠? 자, 그러면 바로 넓이 s라는 것은 2x 곱하기 5-x, 그래서 마이너스 2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0x가 되겠구나. 자, 그런데 서술형이면 x에 대한 범위도 설정해 줘야 됩니다. x라는 건 항상 길이가 존재되니까 0보다 커야 되죠? 근데 높이가 5가 돼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5보다는 작다 이렇게 놓고 출발해야 되겠죠. 자, 닮음을 이용해서 식을 세우는 서술형 방법. 자, 그럼 물론 바로 축으로 하면 되겠죠? 축. 마이너스 2 곱하면 4네. 4분의 10이네. 그럼 2분의 5일 때 0, 5 똑같은 간격을 가지네. 이거 위로 볼록이죠. 위로 볼록이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2분의 5를 집어넣었을 때 최대값이 될 것이다. 됐죠? 자, 우리는 내접 사각형의 넓이 최대 이렇게 딱 나와 있으면 무조건 절반이라는 것만 딱 떠올립니다. 자, 이거를 빨간색으로 적어놓을 수 있도록 해. 내접하는 사각형, 결국 삼각형에 내접하는 사각형입니다. 그랬을 때 무조건 절반이라는 거, 반이라는 것만 알면 굉장히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어.
그래서 잘 봐. 여기가 10이었어. 여기가 5였죠? 그러면 10의 절반이니까 10의 절반. 결국 얘가 5일 때. 5의 절반. 결국 얘가 2분의 5일 때. 이 넓이가 가장 최대다. 요 얘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것도 되겠죠? 이런 모양도 존재하지만 이런 모양도 존재할 수 있죠? 직각삼각형에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요렇게 되는 넓이 내접하는 요 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 구하라고 할 때도 얘가 A, 얘가 B일 때 다른 거 물론 이거랑 이거를 닮으면 쓰는 거거든? 그런데 얘가 2분의 A일 때 얘가 2분의 B일 때 요 넓이가 최대가 된다. 요 그림도 하나 그려놓자. 내접하는 방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절반만 외워보면 쉽게 풀 수 있겠네. 한 가지 잘 기억을 해놓고 물론 정석적으로 풀어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나 중학교 때하고 달리 고등학교 내신 초보면 알겠지만 시험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객관식 같은 경우에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요령도 편법도 조금 잘 익혀둬야 돼. 항상 고지고대로 해설에 나와 있는 대로만 풀 필요 없어. 또 다음 번호 몇 번 해볼까 다시.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오늘은 요거 수능형 문제를 좀 풀고 수원은 오늘은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개념 부분의 숙제가 들어가니까 수원도 나갈 수 있겠죠? 그러면서 특강 들어가면 수원은 당연히 나갈 거고 다 끝낼 거야 아마. 자 다음 번호 몇 번 해볼까? 없어? 다 못 풀었나? 몇 번? 14, 18, 21? 두 개? 응. 18, 21. 뭐 특별하게 있을 풀이 아닌 것 같으면은 뒤에 거 수능형 풀어도 돼. 근데 풀다가 내 풀이랑 조금 비슷한지를 한 번씩은 좀 봐줘. 근데 거의 흡사하다. 그러면 굳이 볼 필요 없어. 18번 같은 경우 치환을 하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로 얘를 t라고 치환하자. 똑같이. 자, 그런데 1단계에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t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자, 그랬을 때 그림상 우리는 판단해야 되는 게 얘가 x축이고 얘가 t축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둬야 되겠죠? 그리고 범위를 가져와야 되죠? 1 이상 x는 4 이하의 범위를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러면 축을 써서 하는 2차 함수 풀이 똑같습니다. x값이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나눠주면 2일 때 2라는 것은 여기에 더 가깝죠? 1,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래프가 원래는 아래로 볼록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만 필요한 요 그래프가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원래 y축이었던 게 t축으로 바뀌었잖아, 그치? 그러면 그래프가 존재하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존재하고 있죠, 그래프가? 그러면 2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 그럼 4를 집어넣죠? 그러면 2. 그러면 두 번째에서 t라는 것은 마이너스 2 이상이고 2 이하라는 것을 이 그림에서 딱 가져와줘야 돼. 그러면서 두 번째 t로 치환한 거. y는 t제곱 플러스 6t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럼 여기서도 생각해야 되겠지. 얘가 t축이고 얘가 y축이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는 t 값이 마이너스 2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일 때 그럼 원래는 그래프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 되는 건데 자,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2 여기가 2 그럼 남는 그래프는 여기야. 그랬을 때 여기가 최대 여기가 최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게 최소값 2를 집어넣은 게 최대값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차 함수 축 써서 하는 거 두 번을 해줘야 되는 이런 문제. 축의 문자들이 바뀌는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다음 21번 잘 써놓고. 이거 넓이 구하기 쉬운데 이거. 지금 넓이 다 구해서 뺐어? 내가 제일 못하는 건데 이거. 나 계산을 잘못해서. 자, 세 개가 똑같대. 잘은 모르겠는데 항상 가장 큰 숫자에 있는 선분의 길이 여기를 그냥 A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다 A를 집어넣은 거야. 6A가 돼야 되죠? 그러면 선분 BQ에는 2A를 집어넣어야지 같아지고 CR에는 3A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비례식을 빨리 푸는 이런 거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2A, 그 다음에 CR, 여기는 3A. 자, 그랬더니 변의 길이가 여기는 2-2A, 그 다음에 여기는 2-3A, 여기는 2-A. 그래서 전체 넓이 4에서 사다리 꼴 하나, 삼각형 두 개를, 직각삼각형 두 개를 빼준 것이 저 넓이가 될 것이다. 직세울 수 있겠니? 되겠죠? 풀 수 있겠어? 되겠어? 내가 해줄까? 괜찮아? 물론 여기도 점의 좌표를 가지고도 풀 수 있긴 있는데. 동현아, 혹시 뭐 소소현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도 배우긴 했겠죠? 좌표평면상에 똑같은 논리로 가는 건데 이런 거 나왔을 때 넓이 어떻게 구했니? 사각형 그려서 3개 뺀다. 이게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운 방법이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높이가 된다. 그러면 요거 선분 길이 하는 방법. 그다음 신발끈 공식도 혹시 배운 적 있니? 있어? 진짜? 기억 안 나? 해볼까?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자, 하나를 0,0으로 평행 이동시켜줘야 돼. A, B, 그다음에 C, D. 자, 요거 자체도 다른 문자로 나와 있으면 신발끈 공식이 되게 복잡해지거든. 그래서 세 개가 있잖아, 그지? 이렇게 돼 있을 때 하나를 0,0으로 평행 이동시켜줘도 셋 다 평행 이동시켜줘도 넓이는 안 바뀌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세 점의 좌표 중에서 하나를 0,0으로 만들고 나면 삼각형의 넓이라는 것은 2분의 1 절대값. 그래서 이게 내항의 곱, 이게 외항의 곱. 내항의 곱에서 외항의 곱을 빼도 되고 반대로 절대값 있으니까 외항의 곱에서 내항의 곱을 빼줘도 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전제 조건은 하나를 0,0으로 만들었을 때 다 같이 평행 이동 딱 시켜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그렇게 보니까 너무 복잡하다. 얘는 그냥 여기서 넓이 3개 빼는 게 좀 더 효율적인 것 같아. 잘 기억해놓자. 이렇게 내가 물어봤을 때 잘 기억한다면 얘기해주면 또 설명하면 되니까 계속 눈에 익혀두는구나. 다 튀어나올 때까지. 그러면 다 된 거 같네? 자, 52페이지. 다른 거 풀지 말고 수능형 4번 봐봐. 두 이차 함수가 주어져 있대. 교점의 x좌표는 뭐가 되겠니?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렇지? 그래서 4번, 5번 딱 보자마자 풀 수 있는 거니까 지금. 그러나 이따가 선생님이 서술형 방식은 옆에다가 설명해 줄 테니까 오른쪽 페이지에 적어도 되고. 일단 4번 빼고 1번부터 6번, 1번부터 3번까지만 생각하자. 1, 2, 3.
2, 3번 중에 안 되는 거 2번, 3번. 2번, 3번. 1번은 뭐 축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 범위를 찾아낼 수는 있죠. 2번, 3번 정도네. 자, 2번에서 정확한 논리로 되는지 봅시다. 일단은 뭐 확실하게 찾아낼 수 있는 게 요 점의 좌표네, 그치? 꼭지점의 좌표가 0,-m. 그러면 요 높이 선분의 길이라는 것은 요거에서 요거 빼니까 k 플러스 m이죠. 높이는 딱 결정 났고. 그 다음에 축이 지금 y축이니까 요 간격하고 요 간격이 똑같죠? 그러면 우리는 이 점의 좌표를 찾아야 되는데 그냥 y가 k니까 여기다 k를 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한번 눌렀겠죠? 그죠. m은 여기일까? x 2x 제곱은 k 플러스 m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그러면 x 제곱은 2분의 k 플러스 m. 그럼 x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k 플러스 m. 그럼 얘가 플러스 루트면 얘가 마이너스 루트가 되겠네, 그치? 플러스 루트면 마이너스 루트. 그러면 요 선분의 길이는 2배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넓이 16이라는 것은 2분의 1, 그 다음에 곱하기 2 루트 2분의 k 플러스 m 곱하기 높이 k 플러스 m 이렇게 해주면 돼. 요건 없어졌죠? 자, 양변을 제곱해 봅시다. 제곱하면 16의 제곱이라고 정하자. 16의 제곱. 그러면 얘가 루트 벗겨지면서 2. 얘는 그냥 k 플러스 m, 얘는 k 플러스 m의 세제곱. 제곱이니까 k 플러스 m의 전체 세제곱. 16이 2의 4제곱, 2의 4제곱, 2의 8제곱. 그 다음에 곱해주면 얘 없애면서 2의 9제곱 되겠네. 그럼 얘는 2의 세제곱의 세제곱이죠. 결국 k 플러스 m이 8 되겠구나 라고 할 수 있네. 됐나? 또 뭘 구해야 되죠? 여기 집어넣어. 그럼 2분의 8이니까 4죠? 루트 4. 그러면 x좌표는 플마 2가 되겠죠? 그래서 2라는 걸 찾아낼 수 있군요. 와, 이거 되게 복잡한데 상이 되게 누가 봐도 2죠. 멋지다. 누가 봐도 2가 잘 안 나오는데 대단한 풀이죠. 멋지다. 3번 정도만 풀이하면은 뭐 끝날 것 같네. 2차 함수는 뭐만 하면 된다? 축만 하면 된다. 자, 숙제는 일단 1품 57페이지까지입니다. 표시를 해두고 2장 정도 되겠죠? 57페이지까지 하고 틀린 거 다른 거 필요 없어. 오늘 1품에 대해서 틀렸던 것만 오답해주면 돼. 그 앞에 건 일단 냅둬. 그날 것만 그렇게. 한 가지 또 팁은 뭐냐면 5에 대해서 끊겨 있잖아, 그지? 그럼 5를 집어넣어. 얼마 나오는지. 위에다가 5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나? 마이너스 25. 31, 6. 5,6. 밑에다 5 집어넣으면 25,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 플러스 11, 6. 그래서 둘 다 5,6을 지나죠? 둘 다 5,6이라는 것을 일단 지날 수밖에 없다는 걸 먼저 생각해줘야 돼. 같은 점을 지날 거야. 근데 얘도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 해도 축이 3이죠? 똑같이 3이야. x값이 3. 그런데 어딘가 여기에 5,6을 무조건 지나겠대. 자, 그림 두 개를 한꺼번에 그립니다. 자, 얘는 노란색은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요놈 빨간색이라는 것은 아래로 볼록이죠. 그러면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릴 것은 흰색. 얘만 남는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다가 y는 k를 그렸을 때, 자 y는 fx 그렸고 y는 k 상수함수를 딱 그렸을 때 교점의 개수가 서로 다른 3개. 이쪽 편으로 그었을 때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6일 때는 교점이 2개밖에 안 나오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 k는 여기다가 6보다는 크다. 요점을 찾아야 되지. 노란색에 3 집어넣으면 9, 18, 9, 1, 10. 그럼 얘가 3,10이죠. 10일 때도 교점이 2개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10보다는 작다. 그래서 7 더하기 8 더하기 9 이렇게 가야 되죠. 15니까 20 맞나? 15? 24가 되겠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잠수는 축이다 라고 생각합시다. 자, 그래서 오답을 할 부분은 어디서부터냐면 49페이지부터 52페이지 3번까지 49페이지 4번부터 52페이지 3번 사이에서 틀린 것을 오답을 배우면 되겠습니다. 그림이 좀 필요한 거 있으면 좀 그려보기도 하고, 근데 너무 문제를 다 글로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수요일 날 보겠습니다.